저는 아카자 있지 않습니까? 아카자가 너무 별로였어요. 왜 아카자가 별로예요? 결국에는 랭고쿠 큐즈로 죽여놓고 랭고쿠 큐즈라가 죽인 언니도 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꾸지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학생 나가! 지도가 눈을 팍 뜨면서 엄마 너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에서 도깨비들이 나왔어요? 신소리하지 말고 밥 먹어라. 뭐 이런 거죠.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아 그거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 밖에 많은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하는 쥐불놀이의 신주환 민진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7월 28일 제 생일에 네. 넷플릭스에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환이 생일이었어요. 7월 28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던 네. 귀멸의 칼날 네네. 무한성 편을 또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 쥐불놀이를 작년부터 좀 시도를 했잖아요. 진웅 씨가 무려 반고 시절 에피소드 1, 2 전에 저희가 테스트로 에피소드 한 2개 분량을 한번 촬영은 안 했었고 그때 녹음만 했었어요. 오늘 저희 주제가 얼마 전이죠. 8월 22일 날 개봉했던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 네. 이번에 처음 보신 거죠? 저는 이번에 처음 봤죠. 주환 씨는 극장에서 보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작년에 8월 달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제 김 PD님이랑 보러 갔었고 저희는 언제 봤죠? 저희는 23일 그 귀멸의 칼날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은 다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그렇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무잔이 네. 큰 어르신께서 자폭을 하면서 모든 주들이 다 뛰어들고 그리고 무한성으로 땅 빠지면서 네네. 끝이 나잖아요. 네. 虫の呼吸恋の呼吸木の型エビの呼吸風の呼吸水の呼吸火の神神楽 그때 어땠어요? 저는 그때 와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까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는 만화를 만화책으로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아 그냥 재밌어지겠다? 어떤 마음이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만화책을 사실 다 찾아보지 않은 좀 라이트한 팬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말을 먼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결말이 다 나왔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그러면 결말 알려줘 이러는데 절대 알려주지 마. 그죠. 그래? 그런 거 뭐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또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진짜 무한성이 나오기 전까지 네. 진짜 너무너무 참다가 궁금했어 너무. 어.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띵 하고 열리면서 쫙 빠지잖아요 그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제니츠가 갑자기 눈을 싹 뜨면서 그 말 많고 막 까물까물 거리던 애가 갑자기 뭔가를 품은 듯이 딱 내려가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아 그래서 기대를 진짜 엄청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어땠어요? 기대를 좀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고 하니까. 내용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영상화 진짜 잘 시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또 이런 게 있죠. 그 소설을 영화화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라잡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상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만화책도 뭔가 물론 애니메이션은 이제 살아 움직이게 해주면서 또 보완을 해주는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책이다 보니까 애니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서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책이 주는 또 힘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워낙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만화책을 가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책으로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보다 보면 또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진도가 좀 느려요. 아 그쵸 아무래도 네네. 읽는 그래가지고- 속도에 비해서 네, 그쵸. 그래가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저는 너무 기대를 했고 그래서 각양각색의 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막 발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제니츠는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그 무한성이란 곳은 어떤 곳이고 들어가서 과연 어떤 전투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막 기대를 하고 상상을 했는데 제 예상에 기대했던 부분이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던 무한성이 아닌데? 어떤 무한성으로 생각하셨어요? 너무나 볼거리가 많은 엔터테인먼트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족스러웠냐 하면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응. 왜? 난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TV 애니메이션 그 시리즈를 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쵸. 그 한 4편을 붙여놓은 느낌이죠. 그죠? 그쵸 4편에서 한 6편 정도를 안 쉬고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분명히 여기선 엔딩 편집점인데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그들도 처음으로 맞서는 그런 또 상현들
근데 좀 더 이야기를 더 잘 보여주고 그들의 강함을 좀 더 보여주고 매력적인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들의 서사를 다 풀기에는 너무 짧고 그리고 서사를 다 풀자니 너무 길고 이런 아주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호부 그 충주 있잖아요. 충주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 중대 그래도 좀 취급을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있었고 사실 카이가쿠 그 상현 6의 카이가쿠랑 제니츠도 서사가 그들의 관계가 되게 독특하면서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카이가쿠도 그렇게 뭐 세지도 않은 것 같고 매력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만화책으로 보면 조금 더 나와요. 해소가 되죠. 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좀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카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카자가 너무 별로였어요. 왜 아카자가 별로예요? 진짜 아카자의 그 신기하네. 과거 서사가 나오는 게 너무 길다고 느껴졌고 진짜? 응. 왜 이렇게 쉴드를 쳐? 그러면 그 전에 그 TV 시리즈의 그 남매 서사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T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인공들의 어떤 서사를 잘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들과 싸우게 되는데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좀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건 2시간 반 안에 큰 전투가 크게 보면 한 3가지가 있고 거기서 빠르게 누가 리타이어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카자가 탁 나오는데 아카자의 과거 서사를 거의 3분의 1 정도 보여주는 그런 느낌? 이게 그렇게까지 그럴 일인가? 그래서 사실 저는 첫 번째 1회차 시청 때 그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응들을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관객분들께서 아카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번에 2회차 때 한번 봤는데 제 생각이 크게 흔들림이 달라지지 없구나. 그렇더라고. 아마 아카자가 스스로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 하니까 그 서사 구조상 그 행동이 힘을 받으려면은 그 서사를 쭉 보여줘야 아마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근데 또 저는 서사를 푸는 방식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든 시대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사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돈을 버는 데는 그래서 소매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소매치기 하다 걸려갖고 막 두들겨 패는 윗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 크게 틀리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라고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갱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그 사람 통해서 점점 갱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너무 잘해줘. 그냥 만났는데 잘 해주고 쭈뼛쭈뼛 대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크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 요새 좀 사랑이 좀 메말랐네. 아니에요. 좀 지금도 사랑에 충만하고 저는 작년에도 봤을 때도 그랬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악역이 악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쉴드 치는 느낌이 아니라 막 뭐 노래 깔고 막 울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설득력 있게 빌드업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요. 들어. 그가 두들겨 맞았어도 뭐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약간 그러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점점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갱생하는 과정이 점점 보이다가 그 나왔죠. 그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미 두들겨 맞고 나서 이미 갱생이 돼 있어. 난 더 가야 된다는 거야. 두들겨 맞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야 돼. 근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여자는 이상하게도 나한테 너무 잘해준 거야. 그때는 인간 하쿠지니까 하쿠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하지만 점점 나를 믿어주고 날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둘이 그 부녀가 독살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명확할 것 같은데 이미 두들겨 맞고 개과천선이 된 느낌?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요. 저는 무한열차 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랭고쿠 쿄주로 그 리타이어 씬에서 김 PD님과 같이 오열을 했거든요. 김 PD님이 오열까지 할 일이. 훨씬 더 오열을 하시긴 했지만 저도 눈물을 끄끄 참았는데 아니 랭고쿠 쿄주로를 죽인 장본인이 아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약간 랭고쿠 쿄주로에 대한 너무 애정이 지금 아카자에 대한 약간 반심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다 본 사람으로서. 근데 랭고쿠 쿄주로가 그렇게 좋군요. 네.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랭고쿠는? 사실 뭐 좀 전형적인 캐릭터일 수 있긴 하지만 정의 바보 그리고 이제 희생하는 캐릭터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약간. 답답한가요? 저는 너무 세서 좋던데. 뭐 세면 뭐야, 어차피 아카자가 더 센데. 그러니까 난 거기서 약간 이렇게 간다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탄지로의 좀 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큰 형, 뭐 작은 형 같은 그런 느낌. 뜨겁다고 막 다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좀 온화한 면도 있고 좀 열정적인 느낌이 있는 캐릭터인데 무한열차에서 그 음악이랑 연출이 맞죠, 기가 맞죠. 막혀서 그래서 그게 더 슬퍼갖고 그렇게 무슨 감정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되게 어. 만화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까 꼭 일본 만화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 꼭 이런 클리셰처럼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제가 맨 처음 그걸 제일 오열했던 게 슛이라는 슛? 네, 그건 뭐예요? 축구 만화가 있는데 어. 진짜 좋아하는 만화인데 남자애들 축구하는 내용인데 주인공 3인방이 있어요. 한 명은 골키퍼고 제일 주인공은 이제 슛 파괴력이 엄청나요. 스트라이커예요? 네, 한 명은 이제 윙어예요. 엄청 빨라요. 오. 그래서 셋이서 트리플 카운터 어택을 하거든요. 골키퍼랑 같이 해서 골키퍼가 막자마자 골키퍼가 던져? 킥 연습을 해서 킥을 저기가 아예 끝까지 쏴주면 얘가 바로 달려가 잡아서 윙이? 위로 올려주면 바로 넣고 막 이렇게 중학교 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어떤 선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다 명문이 안 가고 어떤 학교에 모였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이 학교를 지탱하고 있던 주장이 있고 부주장이 있었어요. 이 주장이 이 셋한테는 엄청난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약간. 근데 해봤자 고삐리인데. 고삐리라뇨. 고등학생이라고 다시 정정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딱 갔는데 네네. 이 학교가 우선 좋은 학교가 아니야, 축구로. 근데 아무튼 얘네가 어떻게든 다시 살리자 뭐 이런 과정인데 주장이 너무 멋있게 소름 돋았어. 막 하다가 결국에 주장이 죽거든요. 아팠어 몸이 사실은. 뭐 통키 아팠처럼 좀 몸이 맞고 죽은 거 아팠는데 아니죠? 계속 네.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운동장 안에서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심장? 근데 그때 진짜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지금도 눈물 날 거야. 그래서 막 부주장이 냉철 약간 그 리바이 같은 느낌인데 막 걔도 막 너무 울고 막 해서 부주장이 근데 이제 축구를 그만두려고 그래. 심지어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부주장이 돌아와서 가지고 그 친구의 그 유지를 다 같이 너무 슬프다. 코가 빨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하는 내용인데 슛이라는 드라마 하나 진짜 재밌는데 아무튼 거기서 그런 느낌이 그 구보거든요. 거기서 이름이 구보. 죽은 선배 이름이 구보인데 이거 일본 네네네. 코믹스인가 봐요. 네네. 부주장은 독시고 전중이에요. 주인공 이름은 전중? 전중. 그럼 다나카네. 전중인데 왜 전중이 다나카인지 알죠? 몰라요. 밭전자가 이제 타 그런 느낌. 중자가 낙가. 그걸 언제 봤어요, 근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진짜 오래되긴 했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그거 만화책 방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화책 방에서 꺽꺽거리면서 이거 만화책 부여졌고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만화책방에서 보다가 빌려서 독서실에서 불었나? 그러면 독서실에서도 그래서 크게 울면 안 되니까. 학생 나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도 영화인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오는 그게 뭔가 더 극화된 느낌이 있어갖고 리얼함보다도 그리고 거기는 막 음악도 진짜 좀 되게 다이나믹하고 막 드라마틱한 그게 나오다 보니까 더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원피스에서 진짜 너무 눈물 나잖아요. 에이스 죽을 때. 에이스? 원피스 때문에 근데 나 진짜 원피스 때문에 한 10번 온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 원피스 하늘섬에서 아니 저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을 다시 보고 싶은데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유튜브에 요즘에 하도 몰아보기. 원피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봤는데 이무 앵무새설 알아요?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따라오긴 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었고 아무튼 그래요. 진짜 니코로빈 구하러 갈 때 진짜 AS 롭에서 진짜 진짜? 같이 서가지고 손들 이렇게 딱. 저는 사실 진짜 많이 울었어 월드도. 완전 초반이니까 우솝 때도 울었고요. 우섭도 정도는 눈물. 나 우솝도 슬프던데. 우섭 정도로는 안 되지. 그리고 초파는 뭐 초파 뭐. 진짜로? 에이스 때가 미쳤구나. 실제로 보면. 니코로빈 때가 진짜 진짜 미쳤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면 랭고쿠는 별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급은 아니에요. 진짜로? 저한테 와. 그 정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랭고쿠 때 이랬으니까 아카자 때도 이랬구나. 心を燃やせ俺は信じる君たちを信じる
물론 이제 상현이 되고 오니가 되면 인간이었을 때 뭔가 그 욕망 같은 것만 남고 기억이 사라져가지고 더 좀 잔인해지고 더 나빠진다는 건 알겠어. 이해는 하겠어. 그런데도 결과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모르겠고 얼마나 슬퍼, 얘 얼마나 불쌍해, 얘 아껴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난 동조할 수 없어. 약간 이렇게 된 거지.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길어?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어요. 그 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아카자 말고 어떻게 봤어요? 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거나 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서사들보다는 영상미로 오히려 약간 귀칼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 뭐그 서사는 그러니까 좀 쉽게 들어가진 볼 수 않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뭐 맞아. 안타깝네. 뭐 이 정도. 그러면은 에이스의 죽음과 비교했을 때 왜 에이스의 죽음은 그렇게 더 슬펐을까요? 빌드업이 잘 돼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엄청난 서사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질문하면서 생각이 난 게 플롯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빌드업이 충분히 시청자들한테 마음속에 남을 만한 시간과 양이 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1회차 봤을 때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화책까지 다 찾아본 헤비한 팬은 아니니까 도우마랑 시노부랑 갑자기 싸우는데 언니였던 카나에 과거가 딱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었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근데 갑자기 언니가 죽고 으악 하면서 싸우다가 또 막 그렇게 되잖아요. 신호부의 슬픔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온다기보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도 준대? 그 랭고쿠 쿄주로는 이 사람이 죽는 게 한 극장판에 있어서 딱 그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전에 하현 4였나? 거미요괴 애들이랑 싸웠을 때라던가 이때 신호부의 첫 등장은 진짜 좀 카리스마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도우마가 아무리 세더라도 물론 밸런스 패치라고는 하지만 야 이렇게 간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막 감정이 들어가기보다는 영상미에 그냥 와 근데 잘 만들긴 한다 육포터블이. 그러니까 모든 인물을 다 힘을 줄 수는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맞아. 기가 막히게 쌓여있는 작품들은 그렇죠. 참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진짜. 그 수민 감독이 저한테 아카자 서사 그때도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메리칸 사이코를 한국 버전을 하면 제일 잘할 사람. 공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골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다뤘어야 됐나? 이런 거 아닌가요? 진짜로 공감이 안 돼요? 2회차를 보면서 조금 공감의 여지가 더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수민 감독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악역은 그냥 악역으로 느껴지고 서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악행은 악행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들의 사연을 너무 길게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반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해하려면 어떻게든 이해해볼 수 있겠다만 근데 이걸 나는 굳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 서사를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쩌면 아카자 카쿠지라는 인간을 이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룸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여력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제니츠 서사를 진짜 기대했거든요. 그 눈을 탁 뜨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변할까 이 사람이? 그리고 탁 카이카쿠를 만난 거야. 근데 카이카쿠가 빌런으로서 매력도 없고 약하기도 한데 저는 이 서사만 따로 극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로 이제 사형사제지간이고 같은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카이카쿠는 카이카쿠 나름대로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강함을 추구하고 약하고 이런 거를 좀 벌레보듯이 보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수련을 했고 내가 제니츠랑 같은 동급의 그런 걸로 싸잡히는 게 싫은 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걔는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하지도 못하고. 상현 아니다. 스포구나. 왜? 또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번개 호흡 1형만 쓸 수 있는 제니츠와 그걸 제외하고 모두 쓸 수 있는 카이카쿠의 캐릭터 특성도 너무 매력적이고 카이카쿠가 아마 스승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번개 호흡 이쪽에서 갑자기 오니가 상현이 나타나서 할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얘가 이제 힘에 미쳐가지고 스승님까지 막 넘보면서 물론 클리셰긴 한데 그래서 결국 스승님을 해했기 때문에 제니츠가 완전히 각성을 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썰어버리는 게 아닐까 했는데 뭐 그렇게 센 놈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또 일찍 끝나는 거야 이야기 서사가. 그러니까 뭐 제니츠 무슨 폰만 잡다가 뭐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이래서 이거는
차라리 극장판이든 뭐 짧은 단편이라도 하나 쭉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뭐가 또 있어? 아 진짜? 아 그리고 저 약간 그것도 있었어. 제니츠가 마지막에 갑자기 카미나리 노코 규 하면서 제7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는 역시 망할 늙은이가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제니츠한테만 알려준 거다 했더니 아니 이거는 내가 나만의 형이다 이러면서 약간 좀 뜬금없는 거야. 아 뭔가 그럴만한 뭔가를 계속 던지다가 팡 하면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7형. 아무튼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그렇대요. 저게 치밀하시지 못하게 썼다고 자꾸 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열받으시면 이곳으로 나오셔가지고 케인 픽셀 감독님 보고 계시다면 볼 끼신다면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기대감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무한석이 나오기 전까지 2년 정도를 계속 기다리면서 상상을 해보면서 무한석 극장판에 언제쯤 나올 것 같더라라는 무슨 또 찌라시가 돌면은 그 유튜브 보면서 진짜야? 가짜야? 막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봤던 작품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기대감 속이 많이 상하셨나? 너무 기대하지 말고 살아요. 아 그건 맞아요. 영화 볼 때 기대하고 봐서 재밌는 경우가 정말 드물잖아요. 스파이더맨은 어땠나요? 야 진짜 스파이더맨은 재밌었어요? 시리즈 자체가 샘 레이미부터 아무튼 해서 재밌었냐고. 타선이 걸을 게 없다. 아 재밌어. 샘 레이미 그 스파이더맨 3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영화를 되게 영리하게 잘 만들었어요. 2시간 반이에요. 아 나 근데 그것도 못 봐가지고 또 뭐? 봐야 되는데 그 우주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재밌었던 거. 프로젝트 헬메리? 네. 아 그때 공연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아 맞다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아주 재밌거든요. 저희 공연이 8월 말까지 하니까 신촌 플러스로 꼭 네. 보러 오세요. 저희 연극 이렇게 백룸 에피소드 6대 아마 얘기했을 텐데 극장 이름은 네.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네, 이 1호 재밌는 걸 터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재밌는데 공연은 와서밖에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분들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오시면 그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저를 또 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 듄 2는 어땠어요?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듄 안 보세요? 아 저 듄 2를 영화관에서 못 봐갖고 아직도 지금 그 재개봉할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듄 2는 영화관에서 안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그 장면 그 아이맥스로 진짜 꼭 봐야 돼. 와 나 진짜 막 소름 돋았어 보다가. 아니, 와 그 미쳤다. 듄 3 예고편 봤어요? 난 예고편만 봤는데 그러면서 이거 꼭 진짜 봐야 듄은 진짜 진짜 미친 것 미쳤어. 같아. 듄은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니 듄 3 나 예고편을 그냥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봤거든요. 와 예고편 보고 지리다네. 아무튼 진짜 듄은 리사 날가이 약간 영웅 서사? 거대한 서사시? 그런 게 잘 만들어지면 진짜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뽕 차오르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왜냐면 듄은 그동안 계속 영화를 해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드니 빌레브가 드디어 와 진짜 엄청난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소설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이 우선 네. 최고죠. 너무 그 세계관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듄 소설로 읽어보려고 계획 중인데 음. 대부를 소설로 읽잖아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 대부 소설은 진짜 아니, 재밌어요. 영화도 꼭 미쳤잖아.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달라요?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 어. 영화가 너무 잔잔해? 우리가 해리포터 볼 때 느낌 있죠. 어. 알집으로 압축한 느낌. 진짜로 책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어. 대부 2에서 드니로가 대부가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어. 진짜 그 장면은 아 진짜? 그것부터 진짜 재밌어요 책. 저 진짜 무협지도 많이 읽고 판타지도 많이 읽고 그랬지만 아 진짜? 그 어떤 무협지 판타지보다 진짜 재밌었어요. 무협지도 좋아해요? 그럼요. 제가 아. 진짜 애정하는 무협지 중에 그 설봉 작가님이 계신데 아, 사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와 이렇게 최근에 웹툰 화도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분이신 거예요? 네, 심지어 아. 근데 진짜 제 응. 가슴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분인데 응. 갑자기 우주에서 뿅 나타난 것처럼 뿅 나타나서 응. 막 휩쓸었어. 인기가 진짜 많았었단 말이에요. 응. 근데 나중에 어디서 들었는데 설봉 작가가 여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 여성 작가님이 무협을 쓰셨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다니. 아, 진짜? 진짜 그 작품 설봉 작가님 것들은 엔간하면 재밌고 사실 진짜 재밌고 응. 용대훈 작가님의 굴림천하 이런 거 보면은 그 용대훈 작가님은 그 좀 옛날부터 쓰셨던 분이에요. 이름을 많이 어디서 네네네. 들어본 것 근데 같아요. 굴림천하 진짜 재밌고. 저는 요즘에 챗GPT 로컬 프로그램 그걸 좀 이용해갖고 판타지 소설을 좀 쓰고 있어요. 판타지 소설 우리나라 또 드래곤 라자나 당연히 아시겠지만 눈물을 마시는 새. 그쵸. 뭐 그다음에 바람의 마도사 뭐 이런 거는 읽어 보셔야 이제 우리나라 판타지 전 룬의 아이들. 룬의 어.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타지와 무협지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게임 중에 진짜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게임 중에 창세기전 시리즈가 있거든요. 저는 그 서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창세기전 재밌. 예, 오리지널이 갑자기 튀어나온 작품은 없잖아요.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계속 순환되는 긴 영겁 같은 시간의 굴레 속에서 계속 사랑과 비극을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의 상대방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뭔가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큰 영서사시니까. 근데 무협지랑 판타지도 다르죠. 다르긴 한데 뭔가 결국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어, 어쨌든 기본 제일 큰 구조는 어.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다. 그치. 강자가 된다. 있었던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어. 귀연을 만나고 뭐 맞아, 이런 기현 거. 만나고. 네네네. 아니 아무튼 뭐 재밌게 요즘에는 AI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자료 조사부터 해서 뭐 추천부터 해서 혼자서 뭐 누구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유희적인 어떤 느낌으로 나 혼자 보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단하네. 그리고 이 챗GPT한테 써달라고 했는데 막 너무 큰 기대를 안 하게 된다면 그냥 얘가 만들어주는 소설을 읽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어느 세계관을 만들어줄 테니까 너가 자유롭게 써봐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써주는 연재소설 읽는 그런 느낌 재밌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붉은 이거 반점 이거 이거 아니 말해주면 안 되지. 상현 1이랑 또 이게 아니 나 그래서 코쿠시보가 탄지로의 아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뭔가 연결점이 있잖아요. 잘 기억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코쿠시보가 탄지로 아빠를 죽였던 건지 아니면은 탄지로 아빠인 건지 막 헷갈리는 거야. 다 알고 있군요. 아니 만화책을 봤네. 그러니까 확실히 봤네.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 무한성 극장판 1편 2편과 3편에서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라고 한번 좀 상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어쨌든 그래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군요. 대충? 이게 이제 코쿠시보 상현 1, 그 다음에 도우마 상현 2, 그 다음에 그 상현 4, 그 띵 하는 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없잖아요. 다 그쵸? 상현이 그렇게 셋밖에 없을 거고 키부츠지 무잔 남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 중에 한 두세 명은 더 죽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좀 슬프지만 왜냐면 지금 충주가 그렇게 그냥 신호부 그렇게 리타이어 됐는데 더 센 애들이 남았잖아요. 코쿠시보가 얼마나 셀 거고 특히 무자는 진짜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카이리 하면서 네즈코랑 잘 살다가 탄지로가 눈을 탁 뜨면서 탄지로 밥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꿈이었다. 엄마 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에서 도깨비들이 나왔어요. 쉰소리하지 말고 밥 먹어라 이러면서 끝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사연은 악인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귀멸의 칼날 TV 시리즈와 극장판을 통틀어서 매력 있는 악역들한테 그래도 좀 슬픈 서사들이 항상 제공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걸 좀 더 즐기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시던가요?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냥 오. 뭐 진짜 매력 있는 악역들은 그거 알고 싶어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보통 맞아. 근데 안타고의 끝판왕 정도만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비슷한 어쨌든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 맞아. 그게 이제 좀 놀라운 대단히 놀랍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약간 반복이 되는 맞아. 느낌이라서 그것이 이제 아마 조금 힘을 덜 받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맞아. 생각?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서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쯤 막 이제 엄청난 화려한 그 이펙트들이 난무하는 전투씬이 계속 이제 있으니까. 아카자도 그런 거잖아 결국에. 사랑 때문에 거기까지 가버린 거잖아. 아 근데 저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니까 어렸을 때 결혼을 하잖아요. 뭐 한 16살 때. 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왔다 뭐 여보 이러면서 이게 또 안 와나요? 안 왔다. 그러니까 아니, 오카리나 사이 이러면서 이상한 그래? 그건 또 왜 엄청 감수성 많은 사람이 그런 데는 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그럴 때는 약간 티가 나오나 봐. 닫아놓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뭔가 나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서사를 따라갈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은데 자 여기 슬픈 장면 들어간다 입 벌려 막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야. 아 진짜 조현 씨를 말랑말랑하게 해드려 그
1호 터널 보러 퍼스트 가요? 러브 하츠코이 어? 안 보셨어요? 퍼스트 러브? 네, 그거 보시고 어. 그다음에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라고 애니메이션 있어요. 오. 그것도 좀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캐릭터에 공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자괴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꽃놀이 장면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랭고쿠 큐즈로 죽여놓고 너는 아주 그치 과거긴 하지만 그치 약간 이렇게 되는 랭고쿠 쿄주로도 누군가를 상처를 줬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랭고쿠 쿄주로가 죽인 그 오니들 오니도 자식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니들은요. 그들이 근데 왜냐면 그 와이프나 자식은 오니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본 랭고쿠 쿄주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비극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또 애니메이션이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렇죠. 그렇죠. 영원한 정의 편도 대물림이죠. 뭐도 그렇죠. 없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그런 거 같고 아카자가 인간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책임도 사라지는가.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가?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가? 이게 뭐 때문에 뽑았을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 너한테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래서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든 너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볼게. 근데 용서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무조건 용서가 뒤따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용서는 당연히 다르죠. 진짜 용서가 진짜 훨씬 힘들고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용서라는 게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성인에 가깝다. 뭐 이런 거죠.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그쵸. 정말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봐도 이제 용서를 하셨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뭐 실제로 그런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헤아리지 못하겠으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 않을까? 계속 거기에 부여잡고 있는 게 계속 지옥을 살고 계신 걸 테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람인데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정말 악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고 뭐 어떻게 할지 뭐든. 모르겠네. 응. 아무튼 그래서 죽었다고 싸웠는데 칩시다. 사고로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칩시다. 내가 하려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왜냐면 벌을 합당하게 받고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죄값을 달게 받은 걸로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사실 미량이라고 생각해요. 미량? 전 미량 보면서 난 저런 일은 진짜 겪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진짜 크게 느꼈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면 그 기준은 정할 수도 없지만 진웅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뭐 배우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은 너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평상시에 아무 일도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에 뭐가 없어도 하루가 잘 지나가면 그런 거에서 감사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해한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해한다. 진짜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한가? 내가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 가능한가?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사랑하거나 아예 타인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있다고 치면은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변호인이라던가 누군가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인과관계가 있었고 이런 일까지 저질러졌구나 아주 그냥 객관적인 정보 값으로 이해를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인데 그러려면 정말 이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범죄자를 빼고 그냥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가능한가? 완벽하게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라도 이해한다라는 행위가 가능한 거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좀 비슷한 부분이라는 게 이제 공통분모를 갖고 이러니까 이랬겠지라고 하면서 생가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싸움과 반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얘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것 또한 이해이긴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 2회차 때 아카자를 이해는 조금은 했는데 아무튼 나는 이해한다의 동의어는 포기한다. 와 이거는 아까 내가 말했던 거의 정말 타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려면 내 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 사람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 이퀄 포기가 아니라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나의 것도 포기를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그냥 다 포기해야지. 나도 포기하고 저 사람도 포기. 그냥 그래야지 완벽히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하지. 근데 저 사람을 포기하면 이해가 아니지 않아요? 왜냐면 내 걸 포기해 다 포기해야지. 왜냐면은 어. 어쨌든 저 사람 그래야지 어.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약간 나는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다 어쨌든 그것도 다 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그치. 바라보는 거고 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어. 그냥 왜 저럴까가 아니고 그냥 저렇구나. 아, 존재 자체로서 그냥 저 방식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지 이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그 있어. 얘기를 들으니까 진웅 씨가 생각하는 이해의 개념은 약간 종교 특히 불교에 좀 입각돼 있는 저도 그걸 잘 그래? 모르지만 뭐 567정 이런 게 있어갖고 그 모든 법민을 끊어내야 된다. 사물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면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끊어내고 범민을 없애고 열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해한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 내가가 있. 나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저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냥 저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걸로만 판단하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닌가? 뭐 약간 갑자기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이번 이제 극장판 여기 무한성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아카자가 어떻게 저렇게 자석처럼 그 토미오카 기우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다 피하고 막 받아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탄지로가 과거에 아버지랑 같이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너 나와봐라 해갖고 큰 곰이랑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투기를 없애는 방법을 이제 깨우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투명한 세계라고 했나? 무아의 경지에 빠져들어서 생각과 의도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어쩌면 그것도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존재를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지 진짜 이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안 하면은 언젠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살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극과 극은 양면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이해라는 것도 아예 모든 걸 끊어내고 이해가 어떻게 가능해? 사실은 이해의 정반대에 있는 지점의 개념 같이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가장 이해라는 그 순수한 본질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A와 B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항상 그것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양자 역학 이런 걸 굳이 꺼내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이해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네요. 무한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삼천포로 빠지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부에서 못 나눴던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볼 테니까 또 2부 기다려주시면서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노래 들으면서 또 엔딩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노래는 이니셜 D OST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유로비트로 만들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서울 오버드라이브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지불놀이의 신주환이었고요. 민진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